천연 보호구역인 독도에 집쥐가 급속도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태계 교란 등의 문제가 발생될 것을 우려해서 당국이 관리 방안 마련에 나섰는데요. 한편 여름 같은 더위가 일찍 찾아오면서 일명 팅커벨이라고 불리는 동양 하루살이부터 모기까지 벌레들도 일찍 찾아왔습니다. 시민들의 불편함이 커지고 있는데요. 양영철 의지대학교 보건환경안전학과 교수와 관련 내용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원래 독도에 있는 인간 제외한 포유류라고 하면 독도 경비대에서 기르는 삽살개 그리고 동도 부채바위 근처에 물개 한 마리가 전부였다는데 새로운 포유류가 나타났는데 좀 골칫거리라고요. 네, 집쥐가 지금 많은 개체수로 번식을 해서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바다제비를 뭐 잡아먹는다든가 또 이 조류의 또 알을 달걀 같은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또 육류를 또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고 집쥐가.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피해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좀 잡식성인가요? 네, 잡식성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독도가 육지에서 200km가 넘게 떨어졌는데 집쥐가 어떻게 독도까지 간 겁니까? 아마 서도에 있는 그 선원들이 조금 묵는 숙소 같은 것들이 있고요. 비상적으로 이제 그쪽에 이제 정박했을 때 묵는 숙소가 있고. 예. 그런데 이제 선박들이 많이 드나들면서 선박에 의해서 최초로 이제 유입되지 않았을까. 아마 적은 개체수가 유입이 됐을 텐데요. 네. 걔네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번식을 이제 거듭하니까 많은 개체수로 지금 번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집쥐가 출몰했다는 소식을 듣고 집쥐가 독도까지 헤엄쳐서 갔나 했는데 그것은 아니고 선박을 통해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많다. 그렇죠. 최초는 이제 선박을 통해서 유입됐고 그러면서 이제 간단한 이제 뭐 멀지 않은 거리는 직접 수영도 합니다. 그러니까 집쥐가 한 1km 정도는 수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서도에서 처음에 유입됐다가 뭐 동도 쪽으로 이제 이렇게 옮겨갈 때는 뭐 수영을 좀 하면서 옮겨갔지 않았을까. 지금 수영하는 모습이 또 나오고 있네요. 네, 예. 굉장히 수영을 잘합니다. 그렇네요. 독도가요, 여러분, 천연 보호구역입니다. 그래서 이 집쥐가 천연 보호구역인 독도의 생태계를 위협을 해서 문제가 되는 건데요. 특히 독도같이 섬의 생태계 같은 경우에는 작은 요인에도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제 바다제비라든가 갈매기 또 그 외에 이제 이 일정하게 어느 정도 이제 통제되는 그런 환경인데 거기에 있는 이제 다양한 생물들한테 외부의 어떤 생물체들이 유입이 되게 되면 그러니까 많은 어떤 생태계의 교란원이라든가 피해를 유발할 수 있죠. 네. 예, 방제가 좀 시급해 보이는데 어떻게 방제를 해야겠습니까? 원래는 이제 육지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조금 더 친환경적으로 이제 방제 전략을 많이 세웁니다. 네. 뭐 천적을 이용한다든가 이런 방제 전략을 많이 쓰는데 사실 독도와 같은 그런 자연적인 어떤 환경이 보호가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조류들이 많이 서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천적을 사용할 수는 없고요. 가장 적절한 방법은 살서제. 그러니까 옛날 지약이라고 하는 게 있죠. 예, 살서제인데 네. 지금은 만성살서제를 많이 씁니다. 예, 만성살서제를 많이 쓰기 때문에 금방 독성작용이 금방 나타나지 않죠. 며칠 늦게 나타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만성살서제는 포유류에는 독성이 높은데 네. 조류에는 저독성이에요. 그러니까 더 좋죠. 그리고 이제 쥐구멍들이 있을 테니까 쥐구멍에다가 이제 살서제를 하나씩 이렇게 투입을 해두면 쥐들이 이제 그걸 먹겠죠. 반복적으로 먹으면서 점차 개체수를 줄일 수 있고요. 여름에는 이제 번식을 할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쥐를 잡을 때는 겨울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에 시행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네, 그런 전략들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독도에 그렇게 쥐약을 뿌리게 되면은 생태계에 악영향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쥐구멍 안에다가 또 이제 조류에는 이제 저독성이기 때문에 뭐 새들이 그걸 일부러 먹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먼저 그 쥐덫을 먼저 쓰게 되면은 밀도가 많을 때는 쥐덫이 오히려 방해 요인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살서제를 이용한 그 방제가 먼저 이루어지고 나중에 이제 쥐덫을 이용한 추가적인 방제 방법들이 이제 설정이 되면 네. 효과적으로 우리가 개체수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주제를 좀 돌려보겠습니다. 올해도 이것이 나타났습니다. 몸집에 비해서 날개가 커서 팅커벨이라고도 불리는 벌레인데요. 이게 하루살이라고요. 네, 하루살입니다. 하루살이의 영어 일반명이 메이플라이입니다. 메이플라이. 네, 5월의 8이죠. 네. 말하자면. 그러니까 지금 5월이지 않습니까? 네. 당연히 지금 많아질 시기입니다. 그래서 5월 20일에서 5월 30일쯤이 가장 밀도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그렇군요. 네.
예.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보이는 이게 몸집에 비해서 날개가 워낙 크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하루살이라고 하면은 좀 조그만 벌레를 상상하기 마련인데 네. 이게 하루살이라면은 이 벌레도 하루만 사는 겁니까? 거의 이제 만 하루 정도, 그러니까 한 2, 3일 정도로 굉장히 수명이 짧은데요. 예. 성충으로 나와서 그렇습니다. 유충 기간에는 이제 물에 사는데 한 1년 정도 삽니다. 살지만 성충으로 나오게 되면 아성충부터 기간이 거의 하루에서 이틀 정도 살고 거의 죽죠. 예. 예, 그래서 이제 보통 곤충들은 이제 알에서 유충, 번데기, 성충 이렇거든요. 완전 변태를 이루는데 이 곤충은 아성충 기간이 있어요. 번데기 기간이 없고 아성충 기간. 아성충이라고 하면은 성충하고 비슷한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성충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근데 한 번 더 탈피를 하죠. 그래서 비로소 이제 성충이 되는 거고요. 성충이 되면 이제 비로소 이제 교미를 할 수가 있고 알을 낳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16시간 정도는 아성충 기간을 갖는다. 그때는 거의 움직이지 않고 이제 휴식을 하죠. 예, 그다음에 이제 밤이 되기 시작하면은 그때 이제 날르면서 수컷과 만나서 이제 교미를 이루고요. 그때는 뭐 200m까지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위아래로 상하 비상 운동을 하는데 이 날개가 크고 몸집이 크니까 좀 나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어설프죠. 네. 그래서 팅커벨이라는 아마 별명이 붙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렇게 막 때로 다니니까 좀 무섭기도 하고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사는 기간이 짧다 보니까 시체들이 또 많이 이렇게 네, 있어서 맞습니다. 또 불편함을 주기도 하는데 네. 이게 해충은 아닙니까? 질병을 전파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또 구기가 태화돼 있기 때문에 뭘 먹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명이 짧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밤에 이제 얘네들이 해질 무렵에 이제 교미를 하고 암컷은 거의 물가로 가서 산란하고 죽어요. 예, 그만큼 이제 수명이 짧고 하기 때문에 번식하는데 굉장히 불리하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한번 알을 낳으면 뭐 2, 3천 개 정도 납니다. 그리고 수컷은 이제 불빛에 유인돼 가지고 가로등에 유인돼서 이제 움직이다가 거의 아침이 되면은 다 사체로 발견이 되는 거죠. 예. 그렇다면 해충이 아니라면 우리 생태계에 좀 필요한 곤충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생태계 강이라든가 이런 데는 또 다양한 어류들도 있고요. 다른 다양한 또 수소곤충들도 있기 때문에 어떤 먹이사슬 측면에서는 생태계에서 반드시 있어야 되죠. 그러나 너무 많이 발생하면 이게 이제 야간에 우리 사람들이 많이 활동하는 그런 공간에 뭐 가게라든가 이런 데 침입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인한 불쾌감, 불편감 뭐 이런 것들을 유발해서 하나의 이제 해충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도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 좀 대표적인 사진이 있죠. 수만 마리의 이 동양 하루살이 떼가 서울 잠실 야구장에 불빛이 환하게 펴진 곳에 정말 출몰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눈이 내린 거냐 이렇게 놀랬던 사진이 있었는데 불빛을 좋아하다 보니까 불빛이 많은 상가, 지하철, 주택 이런 데에 떼를 지어서 출몰한다고 합니다. 이게 위험이 없다고 해도 생활을 좀 불편해 주잖아요. 어떻게 퇴치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동양 하루살이 퇴치 방법이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북한강 지류라든가 한강 상류 지역에서 이제 많이 발생을 해서 이와 같이 이제 한강 유역에 있는 뭐 잠실 종합운동장이라든가 뭐 그의 이제 뭐 광진구의 어떤 상권이라든가 뭐 점점 이렇게 용산구 쪽으로도 많이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제 피해를 주기 때문에 원래 그 발생원 근처에서의 어떤 개체수 관리, 그러니까 유충 상태일 때는 큰 문제를 안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의 관리가 조금 선행이 돼야 됩니다. 이미 성충으로 나와버리면 너무 높게 나르고 그게 불빛으로 다 이렇게 이동해서 상권으로 침입을 하기 때문에 사실 성충을 방제 관리를 한다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발생하고 있는 그 북한강 지류라든가 그런 쪽에서의 어떤 유충 서식부터 관리를 잘 하는 것이 효과적인 어떤 관리 대책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유충일 때 관리를 해야 된다. 근데 성충이 됐을 때 이제 사람들이 많이 또 생각하는 게 해충 퇴치기 뭐 이런 거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해충 퇴치기가 오히려 다른 벌레들을 모이게 할 수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야간에 활동하는 그런 곤충들이 또 그 불빛에 많이 유인이 돼가지고 하루살이뿐만이 아니라 다른 곤충도 이렇게 포집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생태계 측면에서는 또 이 해충 포집기 자체가 동양 하루살이를 뭐 이렇게 방지할 정도의 아주 효과적으로 개체수를 줄여주는 것도 아니거든요. 너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도 미비하고 또 다른 어떤 다양한 어떤 생태계 생물을
많이 또 제거하는 기능도 있고 하니까 해충 퇴치기에는 올바르지는 그렇군요. 않죠. 네. 알겠습니다. 자, 모기 소식도 부쩍 빨리 들려왔습니다. 서울시가 작년보다 빠르게 5월 중순인 지금의 모기 예보 3단계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게 3단계면 단독주택 밀집구역에서는 집에서 모기 2마리에서 4마리를 발견할 수 있는 정도라고 합니다. 이게 이렇게 좀 빠르게 3단계가 발령되는 원인 뭐라고 봐야겠습니까? 제가 작년 12월부터 올해 이제 24년 1월, 2월, 3월 그러니까 올해 겨울이죠. 올 겨울의 강수량을 봤더니 평년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의 강수량이 많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모든 모기는 월동 모기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월동 모기가 그만큼 살아남은 확률이 높아지면 많은 개체가 살아남는다면 그 많은 개체수로서 숫자가 늘어나는 건 시간 문제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올해 겨울에 강수량과 눈이 온 것들이 상당히 많아서 사실상 습도 조건이 굉장히 좋았다. 그렇기 때문에 월동에 들어갔던 모기종들이 굉장히 살아남을 확률이 높아졌다. 그래서 많은 개체수로부터 이제 여름이 돼가는 계절에 시작이 되면은 굉장히 빠른 시간에 많은 개체수가 증가되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요즘에 어떤 기온도 좀 많이 오른 편이 있어요. 뭐 어제도 보니까 상당히 더웠었고요. 예, 요즘 기온도 좀 높으면 모기의 라이프 사이클도 굉장히 짧아지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많은 개체수가 늘어나거든요. 예. 이렇게 이 모기 때문에 야외 활동하실 때 모기 기피제 찾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기피제 중에 모기 팔찌, 스티커 이런 거는 광고와 다르게 효과가 없다고요? 네. 그 이제 모기에 물릴 수 있는 노출된 부위는 굉장히 많거든요. 목덜미도 있고 얼굴도 있고 뭐 팔도 있고 그렇습니다. 반바지를 입으면 또 다리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런 패치나 이 뭐 스티커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상 그 주변 가까운 주변은 어떤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방어하는 데 상당히 열악하죠. 그리고 실제 그런 스티커나 이 패치 같은 것도 식약처나 이런 데서 제대로 허가된 제품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보시고 이제 사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모기를 좀 퇴치하고 쾌적하게 여름을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시죠. 네. 항상 그 여름철 낮에 활동할 때는 뭐 지방도 많이 분비가 되고요. 땀도 많이 흘렸습니다. 그래서 빨리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어 주는 게 좀 잘 씻고 하는 것이 좋고요. 네. 또 야간에 운동 같은 거 하게 되면 이 힘들다고 그래서 벤치에 너무 한 곳에 오래 앉아 있거나 정지된 상태로 머무는 거는 좀 삼가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여름 밤에는 약하게 선풍기 바람을 쐬면서 잠을 자더라도 상당히 그 모기를 쫓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런 방법들을 쓰는 것이 훨씬 네.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독도, 집쥐, 동양 하루살이, 모기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양영철 의지대학교 보건환경학과 안전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